일본에 가면 사도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사도광산이 지난 7월 27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 어째된 일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 이분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이세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동진입니다. 예, 사도광산 저희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수님이 가보셨다고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사도광산은 그 일본의 동북 지방에 있는 사도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니가타 현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배로 약 한 육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죠. 이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부터 이제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이제 메이지 시대 때 기계화 시설이 도입되면서 근대 스타일의 광산이 됐습니다. 또 1896년에는 미쓰비시, 그러니까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인수가 돼서 태평양 전쟁 기간에는 금이 아니라 철과 아연, 뭐 이런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그런 광산으로 활용이 됐죠.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강제 노역으로 동원이 됐지에. 네, 1939년부터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고요. 네.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약 한 1,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또 이 그 수는 계속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이런 역사를 외면한다. 근데 결국 등재가 됐고, 근데 그동안 어떻게 꼼수를 썼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일본이 그 시행했던 꼼수는 매우 좀 다양합니다만 네네. 가장 쉽고 뚜렷한 것은 강제동원의 그 역사가 진행된 그 기간을 사도광산의 역사에서 이제 제외하는 피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를 의식해서 메이지 시대 이전, 그러니까 에도 시대까지의 그 광산의 역사만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이제 등재를 시킨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광산은 강제동원과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 그들의 어떤 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 역사는 싹 빼고 이 전근대 역사를 가지고만 이걸 좀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 예. 그런 이제 흥미로운 것들은 보면 20여 년 전에 이제 등재를 시작할 때 그들이 이 광산의 우수함과 가치에는 쇼와 시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성광 시설이나 수직 갱도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로 감추고 또 그 이전 것들,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뭐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등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본인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가장 현대 바로 근대 역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화폐 보면 전부 근대 역사를 장식했던 훌륭한 인물들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강제징용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고스란히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만 또 싹 빼고 조금 본인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 전의 역사들을 가지고 이제 등재를 시도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15년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등재될 때도 똑같은 방식과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는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2016년부터 조사를 하고 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2016년에 처음 사도광산을 또 조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우리의 요구는 강제동원 사실을 드러내고 속이지 말고 인정을 한 후에
등재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네. 그래서 역사를 그대로 알려라. 음. 그리고 유산을 조작하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이런 선행 조건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유산은 진실내야 되고 네네. 또 이것을 숨기거나 하는 거, 은폐하는 것이 세계유산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사실을 왜곡시키고 결국에 또 세계유산을 또 등재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대응이 조금 너무 거칠고 좀 부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려면은 2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말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광산과 같이 이렇게 특정의 사건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기억을 가진 어떤 유산을 기억유산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기억유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에서는 그런 관련국들 간의 선제적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2015년에 그랬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의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크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사도광산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아이카와 그 향토 박물관 코너에 조선인의 노동 역사를 전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는 게 너희들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거라고 우리 정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등재를 하도록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강제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지금 빠져 있고 또 실질적인 그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정하게 하고 싶은 그런 강제 동원이 아니라 그냥 조선인이 여기 와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실만 전시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명이 와서 다른데 노동해서 돈 벌어갔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죠. 강제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냥 노동만 남는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때도 유네스코가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체 역사,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것만 역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전체 역사 풀히스토리를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강유산 앞에다 안내판에 설명을 해라고 했는데 일본이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번에도 등재 목적을 이룬 일본은 분명히 여러 방법으로 버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강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더 진실된 내용이 되게 하고 또 계속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관리 감독 내지는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등재가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든지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면 일본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세계유산은 등재가 목적이 아니고 등재 이후에 그 등재된 유산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또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등재 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이 사도광산 등재 두고 일본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을 좀 집요하게 늘어졌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까? 사실 사도광산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쇼와 시대 때 만들어진 유산들은 상당히 조금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 시대, 에도 시대 이전의 그 유산들은 전부 다 땅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산들이 과연 세계유산으로서 전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만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강제동원 얘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고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내용을 놓쳤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강제동원을 이슈화시켜서 그 부분을 우리 정부랑 합의를 하고 그리고 진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언급이 될 수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등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교묘한 방법들이 끝나고 보면 예. 또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그 강제노동 문제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에 어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세계인들이 다 존경할 만한 유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논란도 없이 그냥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경우 거기를 또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예, 학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논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였습니다.